팔콘 앤 윈터 솔저의 마지막 화에는 앞선 5편의 에피소드를 통해 유추해볼 수 있었듯이 팔콘과 윈터 솔저, 즉 샘과 버키가 각자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무거운 짐을 정리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샘은 가족에게 소홀했던 과거를 2번 다시 반복하지 않으려는 모습, 정부에게 소외받은 계층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싸웠던 것을 지켜보이겠다는 다짐, 스스로 블랙 캡틴 아메리카가 되어 흑인이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다짐을 이루어내는 모습을 통해 그 마음의 짐을 정리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 The only power I have is that I believe we can do better. 버키는 모든 전투가 끝난 후 미스터 나카지마를 찾아가 자신이 과거 윈터 솔저로서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과오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 I didn't have a choice. 그리고 노트에 남아있던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지운 것을 통해 그 역시 마음에 남아있던 무거운 짐을 정리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리고 이번 에피소드에선 이러한 마음의 짐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샘과 버키가 플래그 스매셔와의 전투를 피할 수 없었던 것을 볼 수 있었고, 이 과정에서 샘의 새로운 비브라늄 수트를 확인할 수도 있었는데, 이는 앞선 영상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샘이 제2대 캡틴의 위치를 물려받았다는 것을 상징하듯 캡틴의 유니폼과 그 디자인이 무척 흡사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처럼 샘이 캡틴의 상징성을 이어받았다는 것은 그가 자신을 스스로 캡틴 아메리카라고 언급하는 장면이나 I'm sorry, wait. Who are you? Captain America. 스티브와 가장 가까운 절친인 버키가 샘을 직접 캡틴이라고 부르는 장면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으며, Nice job, Cap. Thanks. 에피소드의 마지막 부분, 팔콘 앤 윈터 솔저가 아닌 캡틴 아메리카인 윈터 솔저라고 표기되는 장면을 통해서도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또 존 워커는 앞서 보여주었던 잔혹한 모습과는 달리 이번 에피소드에선 추락하는 각국 대표들의 목숨과 플래그 스매셔를 끝장낼 수 있는 기회 중 전자를 택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덕분인지 에피소드의 후반에선 그가 다시 한번 등장해 이후에도 그는 USA 에이전트로서 그 활동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을 암시하기도 했는데, 앞서 플래그 스매셔의 잔당이 레프트로 이송되는 것을 제모의 집사가 폭파했던 것에 대해 그 어떠한 용의자도 찾을 수 없다라고 알려진 것과는 달리 The flag smashers were killed today in a car bomb attack as they were being transferred to a high-security prison. There were no suspects in the bombing. 발렌티나는 이미 이 같은 사건이 제모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점이나, It's like our friend Zemo kind of got the last laugh, right? 내가 직접 계획했다면 더 잘했을 것이라는 듯한 여지를 흘리고 있다는 점, 그리고 결정적으로 미 의회로부터 모든 권한을 박탈당한 존 워커에게 USA 에이전트라는 새로운 직책을 부여한 것도 발렌티나로 보여지고 있다는 점을 모두 고려해본다면, 발렌티나는 현재 미 정부를 뒤에서 좌지우지할 수 있을 만큼의 거대한 세력을 등에 업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었던 만큼 이 같은 배후 세력의 정체는 로스로 밝혀지게 될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게다가 앞선 영상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제모는 현재 로스가 관리하고 있는 해상 감옥인 레프트에 수감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번 에피소드에서 역시 이러한 레프트에 갇혀있는 제모의 모습이 짤막하게나마 등장했다는 점이나, 발렌티나 역시 지난 에피소드에서 정부의 더러운 비밀을 알고 있다는 듯이 언급해 그녀가 미 정부의 인물 중 한 명인 로스의 라인을 타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본다면, There's a little dirty state secret. 이처럼 발렌티나로부터 새로운 직책을 얻게 된 US 에이전트 존 워커 역시 향후 제모와 함께 로스에 의해 썬더볼츠로 영입될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참고로 해당 장면에선 존 워커가 플래그 스매셔를 죽인 이후로 생긴 일종의 틱 증상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도 있었는데, 이러한 증상은 주로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 많다는 점을 미루어 본다면, 존 워커는 앞서 자신의 마음속 짐을 모두 정리한 샘, 버키와는 달리 여전히 마음속 깊은 곳에 풀리지 않은 무언가가 남아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는 만큼 향후 언제든 빌런의 포지션으로 돌아서게 될 확률이 매우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록 그가 이번 에피소드에선 링컨의 명언처럼 플래그 스매셔의 잔당을 처치하는 것보단 자비로움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Mercy bears richer fruit than strict justice. 또 이번 에피소드에선 쿠키 형상이 등장한 샤론이 그 약속을 잊지 않았다던 샘 덕분에 I can get your name cleared. I didn't forget my promise.
범죄자의 신분을 벗어날 수 있게 되어 에이전트 카터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 Welcome home, Agent Carter. 앞서 칼리와 베트록의 반응 So you're the power broker. 그리고 기껏 범죄자의 신분을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곧장 바이어에게 연락해라. 슈퍼솔저는 아니지만 미 정부의 기밀과 프로토타입 무기에 대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언급하는 장면을 통해 그녀가 파워브로커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Start lining up our buyers. Super soldiers might be off the menu, but we're about to have full access to government secrets, prototype weapons, you name it. 앞선 영상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외부인들에게는 무척 폐쇄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마드리포어에서 샤론이 단기간 내에 하이타운에 자리 잡을 수 있었다는 것은 여전히 누군가가 그녀를 서포트해주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는 부분인 만큼 향후 이러한 파워브로커의 진짜 정체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I have a place in Hightown. You should be safe there for a while. 게다가 만약 샤론이 실제 파워브로커가 맞다면 슈퍼솔저의 양산을 막고자 하는 샘 일행에게 나이겔 박사의 위치를 굳이 알려주었을 이유가 없었기도 하고 이후 정체를 알 수 없는 무리가 샤론을 습격하기까지 한 것을 보면 샤론의 정체가 진짜 파워브로커가 아닐 확률은 더욱 높다고 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녀의 배후에 진짜 파워브로커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면 샤론은 현재 일종의 이중 스파이일 가능성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번 에피소드에선 계획이 무엇이냐 라고 묻는 버키에게 샘이 나름의 계획을 답하는 것을 보면 What's the plan? Carter's gotta be close. Keep your eyes open. Yeah, well, they could be anybody. 둘의 사이가 에피소드 초반에 비해 무척 가까워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Great. 샘과의 교전 끝에 허드슨 강에 추락한 플래그 스매셔의 잔당을 잡는 것을 도와줄 수 있냐고 묻는 남성은 에피소드의 초반 샘이 나는 캡틴 아메리카입니다 라고 언급했을 때 캡틴은 달에 있는 줄 알았다 라고 답한 남성과 동일 인물임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Captain America. Thought Captain America was on the moon. 지난 에피소드 1편에는 토레스가 스티브는 달에 있다 라는 루머에 대해 언급하는 장면이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다시 한번 등장한 것을 보면 Actually, crazy conspiracy theories. Some people, they think that he's in the secret base on the moon. 이는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 실제로 캡틴이 소드의 우주정거장 피크에 주둔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암시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난 에피소드에서 샘 역시 스티브는 죽었다가 아닌 스티브는 떠났다 라고도 해석될 수 있는 중의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을 보면 But Steve is gone. 스티브는 현재 피크에 주둔하고 있을 가능성이 더욱 높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며 이러한 남성의 정체 역시 피크에서 스티브를 직접 마주쳤던 스크럴 중 한 명일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버키와 샤론이 금속 탐지기를 지나는 장면에선 비브라늄으로 이루어진 메탈함을 장착하고 있어 별다른 무기가 필요하지 않은 버키와는 달리 일반적인 금속으로 이루어진 총과 같은 무기를 소지하고 있던 샤론만이 탐지기에 감지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샘과 베트록의 전투씬은 마치 과거 캡틴과 베트록의 전투씬을 오마주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지만 샘은 혈청을 맞지 않은 탓에 날아오는 의자에 부딪힌 방패가 맥없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도 있었죠. 그리고 조노커는 샘과는 반대로 혈청은 맞았지만 방패가 비브라늄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 탓에 마찬가지로 방패가 맥없이 떨어지는 장면이 등장하기도 했고요. 참고로 조노커는 본인이 스스로 가짜 방패를 제작할 정도로 방패에 대한 집착을 보였었다는 점이나 원작 코믹스에서도 US 에이전트로 활동할 당시 캡틴의 방패와 동일한 비브라늄으로 만들어진 방패를 사용하기도 했다는 점, 발렌티나 역시 그 방패는 사실 정부의 것이 아니다 라고 언급했다는 점, It doesn't really belong to the government. It's kind of a legal gray area.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난 블랙팬서의 쿠키 영상에서 와칸다는 모든 자원을 외부와 공유하기로 선포하여 비브라늄이 더 이상 구할 수 없는 금속이 아니라는 점을 모두 고려해본다면 First time in our history, we will be sharing our knowledge and resources with the outside world. 향후 먼 미래에는 조노커가 비브라늄으로 만들어진 방패를 들고 나타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네요. 또 이번 에피소드에는 추락하는 헬기와 부딪히고도
그 어떠한 생채기조차 나지 않는 샘의 모습을 통해 샘의 수트가 비브라늄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칼리와 싸우는 장면에서 보여준 덤블링은 지난 에피소드에서 그가 연습했던 바로 그 동작이었음을 알 수도 있었으며, 자신의 집사가 남은 플래그 스매셔의 잔당을 모두 처리했다는 라디오를 듣고 있는 제모는 지난번과 동일한 마키아벨리의 책을 읽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도 있었습니다. 다만 허드슨강에 추락한 플래그 스매셔의 남은 간부 한 명은 이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그의 존재가 추후 또 어떠한 식으로 이용될지에 대해선 두고 봐야 할 부분이 될 것 같네요. So, we got eyes on the last flag smasher that fell into the Hudson. He's hurt, but not down. Can you help? Always. 그리고 이러한 플래그 스매셔를 이끌었던 칼리를 막을 수 있었던 건 제모의 말처럼 There's only one way to make sure she cannot continue her mission. 결국 그녀를 죽이는 방법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 수도 있었고, 아이자야가 흑인의 인권을 위해 투쟁했던 말콤 X, 마틴 루터 킹, 그리고 넬슨 만델라에 대해 언급하는 장면에선 샘이 그의 손자인 일라이에게 넌 매너 좀 배워야겠다 라고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 What you want, Black Falcon? You need to learn some manners. 이는 향후 샘이 그의 멘토가 되어 일라이가 원작 코믹스의 패트리어트로서 영 어벤져스의 멤버가 될 것임을 암시하는 것도 유추해볼 수 있었죠. 아무튼 이번 팔콘 앤 윈터 솔저의 마지막 회는 이러한 일라이나 진짜 파워브로커의 정체, 그리고 레프트에 수감된 제모의 미래 등 앞선 완다비전과 마찬가지로 수많은 떡밥을 던져놓은 채 끝을 맺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전개 방식을 고려해본다면 향후 공개될 대부분의 디즈니 플러스 작품은 모두 MCU 작품과의 연계를 고려해 자체적으로 완벽한 끝맺음을 하는 것보단 이처럼 다양한 떡밥을 오픈해놓은 채로 끝을 맺을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올로원이었습니다.